여러분 혹시 몸서리가 쳐질 만큼 싫어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는 물론 없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걸 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 인간을 떠올리면서 상상해보죠. 그 인간의 커피에 가래침을 뱉는다거나 지나가는 길목에 앞정이나 혹은 바나나를 깔아서 넘어뜨린다거나 익명으로 그 인간의 SNS를 테러한다면 상상만 해도 도파민이 싹! 자, 그런데 반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사이좋게 화해하는 상상은 마라맛 복수 이야기에 비하면 거의 무맛 수준으로 심심하죠. 자, 우리는 왜 용서보다 복수에 더 끌리는 걸까요? 오늘은 인간의 근원적 복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복수라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꽤나 비경제적인 행위입니다. 일단 가족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한다고 해서 고인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영화 속의 복수캐들은 죄다 어려서부터 복수를 꿈꾸는데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생은 거의 똥망대기가 십상이죠. 그럼에도 복수가 끌리는 이유는 우리 뇌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는 복수에 성공했을 때 쾌감과 보상을 담당하는 부위인 측좌핵이 활성화된다는데요. 맛난 음식 먹기, 쇼핑, 도박과 같은 보상과 자극 행동을 할 때도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죠. 복수를 결심하고 상상하고 실행하고 이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뇌는 짜릿한 도파민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즉, 복수 자체가 쾌감이고 보상인 셈이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론 우리가 복수극을 좋아하는 근거가 좀 약해 보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복수심은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질병, 용서는 치료제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게 뭔 개소리냐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복수심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복수심이 상대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진화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얘긴데요. 자, 가령 원시 사회에서 만두 부족이 식량을 스틸하기 위해서 짠미 부족을 공격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후에 짠미 부족이 복수심을 품고 반격한다면 이미 한 번의 싸움으로 타격을 입은 만두족 입장에서는 짠미족을 재공격했을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크겠다는 판단을 하고 재공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주변의 다른 부족들도 짠미족을 함부로 건드릴 생각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짠미족이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면 약자로 낙인 찍혀 모두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호구된다 라는 말은 진화의 관점에서 봐도 사이언스 그 잡채인 것입니다. 자, 가끔 뉴스에서 현실판 혹성 탈출 같은 소식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동물인 원숭이도 복수심을 가졌다는 이야기. 한 예로 일본 원숭이는 자신보다 서열이 위의 원숭이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그 공격자에게 직접 복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공격한 원숭이의 친족 중에 가장 약한 원숭이에게 복수의 칼날을 돌린다고 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친족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원숭이가 보고 있을 때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는 못 건드려도 네 가족 정도는 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날 얕보지 마라 하고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복수는 본능 속에 내재된 필사의 방어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발리기 싫으면 복수당할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이쯤에서 역사 속의 복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복수하면 생각나는 이 구절, 눈이의 법칙은 실제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출처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런데요.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이를 받으면 이를 되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평등해 보이는 법이지만 사실 이 당시의 보복이란 같은 계급끼리만 가능했습니다. 만약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린다면 그 벌로 노예는 귀가 잘려야 했지만 귀족이 평민의 눈을 찔렀다면 귀족은 고작 벌금형에 그쳤죠. 이건 외려 복수를 부르는 법 같습니다. 또 사적인 복수가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때도 있습니다. 고려 5대 임금인 경종이 즉위했을 당시 경종은 아버지인 광종의 미친 숙청으로 폭발 직전의 상태였던 호족들을 수습해야만 했는데요. 그 해소책으로 광종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복수법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복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됐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서 싸우다가도 사람이 죽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쉽게 죽이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 놓고는 복수한 거다, 이 한마디면 면죄가 가능했던 겁니다. 개죽음은 또 다른 개죽음을 부르는 법이라 당시의 분위기는 당연히 마치 데스게임과 같았죠. 결국 이 법은 1년 만에 폐지됐고요. 멍청한 악법으로 후대에 길이길이 씹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복수심이 아무리 본능이라고는 해도 무분별한 복수 뒤에 남는 것은 오직 파멸뿐입니다. 시칠리아의 속담 중에는 복수는 시켜서 먹어야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복수심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준내 세진다는 뜻이죠. 이는 배신당한 사건이나 가해자에 대해 곱씹을수록 분노가 커지는 반추 효과 때문입니다. 이 반추 효과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동에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독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본인들의 억울함을 반추시켰고, 이는 결국 독일인들의 복수심과 분노를 폭발적으로 이끌어내서 2차 세계대전에 불을 지피게 됐죠. 하지만 일상 속의 가벼운 복수는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두 집단을 모아놓고 A 집단에게만 직장 상사의 이름이 붙은 저주 인형을 바늘로 찌르도록 했더니 아무 행동도 안 했던 B 집단에 비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죠. 게다가 A 집단은 업무의 효율마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빡치는 일이 있으셨다면 이 정도의 귀여운 복수는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싫어요 눌러버리는 제 반격도 이해해주. 우리 전만이들 많이 사랑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